안녕하십니까. 안동대학교 명예교수 남치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안동을 창조도시로 가꾸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전 세계인들이 많이 와보고 싶어 하는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만들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3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차례는 먼저 창조도시와 창조도시 네트워크는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창조도시 만들기에 우리 안동의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중에서 우리 안동이 공예 민속 창조도시로 지정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세계적으로 공예 민속 창조도시로 지정된 도시를 우리가 사례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창조도시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대체 이 창조도시가 어떤 도시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네요. 우리 도시나 어느 지역이 잘 살아가자면은 과거에는 문전옥답 같은 비옥한 토지가 많은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호남 평야를 지닌 지역이었죠.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서 관공업이나 제조업이 많이 발달한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은 이제 구미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있어서 지역 발전에 아주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는 것은 그 도시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 어떤 지식, 어떠한 창조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도시 발전의 중요한 자산의 하나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 도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개개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창조력이라든지 지식이 주요한 자산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런 창조력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창의적인 인력, 창조계급,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러한 인력을 그 지역에 많이 모으고 육성해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과 결합해서 그 지역의 창조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창조도시의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문화환경 또는 그 지역에 이미 발달하고 있는 문화창조산업, 이런 것을 잘 결합해서 그 도시나 지역을 재생시키고 그 지역을 개발하는 이러한 생각도 창조도시의 범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도 요즘 도시재생을 많이 추구하고 있죠. 이런 도시재생 추구에서도 창조도시의 생각은 매우 중요하고, 이런 창조도시의 발상을 잘 결합시켜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비하고 즐기고 하는 이런 집객력을 높이는 것을 도시재생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 도시의 단순하게 거주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물리적인 시설을 많이 보강한다든지 이런 것을 도시재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창조적인 발상, 그 지역에서 창조적인 인력들이 그 도시를 재생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창조도시의 육성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도시들이 이제는 유네스코의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한다고 가입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이 되면은 유네스코가 형성한 창조도시 네트워크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창조도시를 우리가 가꾸기 위해서 애쓰는 한편 나아가서 이런 유네스코의 창조도시 네트워크에도 가입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네스코가 창조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러한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이 되면은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 요 밑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가입한 서울 또는 이천시에서 보면은 이러한 창조도시 네트워크의 로고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도시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전 세계의 창조도시 협력망에서 많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정보나 지식을 교류할 수 있고 유네스코 웹사이트에 게재됨으로써 국제적인 홍보 효과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국제적인 공인을 받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창조도시라는 공인을 받을 수 있고 홍보 효과도 누리고 문화나 창조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도시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지역민들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창조도시를 발전시켜 가겠다. 그리고 연례적인 활동 보고라든지 국제적인 이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지정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시에서 신중한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을 우리 안동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쉽게 이런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창조도시를 먼저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곧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들이나 단체장이나 각계각층의 문화인력이나 이런 여러분들의 의지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를 약자로 CCN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그 도시가
어떤 분야의 창조도시로 갈 것인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필요한 재정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이러한 추진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위원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됩니다. 그 지역의 창조적인 문화자산을 발굴하고 어떻게 그것을 발전시켜 갈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자원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또 우리 한국 정부 그리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런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된다든지 이런 데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동은 이러한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그 여건을 먼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동은 이 한국 속의 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문화적인 깊이가 있고 풍부한 문화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경제, 창조도시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창조적, 친환경적, 신산업 육성을 가능케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동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할 만큼 도덕적인 가치를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흔히들 안동이 지닌 이런 유교적인 인문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소홀히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점은 전 세계에서 매우 지역의 성장에서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특히 이러한 도덕적 가치 면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서 창조도시 안동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안동은 명품 도청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고 기존의 원도심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기존의 도심을 더욱 안동답게 해서 정체성을 살리고 도청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자족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청 신도시가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심 신도시라 했는데 도청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도심과 도청 신도시가 상생 발전함으로써 창조도시 안동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창조도시 가입을 원했을 때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원했을 때 여러 가지 홍보 학술 행사를 지원하고 가이드북이나 매뉴얼 발간을 지원하고 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지자체와 정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 가입이 많이 될수록 우리 국가적인 문화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 이 유네스코와 직접적인 교류를 하면서 역할을 해주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입 신청서를 만드는 데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유네스코 본부에 검토 의견을 제출해 줍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위원회의 검토 의견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선정이 되었을 때 교류 사업도 지원하고 협력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안동시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간에 먼저 협력 체계가 대단히 중요하고 다음에 정부와 협력 체계 구축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현재 전 세계에서 이러한 그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된 도시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32개국의 69개 도시가 2019년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문학, 공예, 민속, 음악,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식, 영화 7개 분야에 세계에서 69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현재 19년 현재 10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초기에 서울이 디자인 분야에 가입을 했고 이천이 공예 민속 도시에 가입되어 있어요. 이천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도자기 산업이 발달된 곳인데 거기에 도예에 종사하는 분들의 협력 네트워크가 아주 공고해서 빨리 여기에 가입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여러 도시들이 급속하게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가입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우리 안동은 이 7개 분야 중에서 어느 분야에 가입되었으면 좋겠느냐? 저는 공예 민속 분야에 가입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공예 민속 도시에 가입을 하자면 어떤 그 여건을 우리가 갖추고 있고 어떤 점에 노력을 해야 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동이 공예 민속 분야의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 여건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시된 내용을 한번 봅시다. 먼저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대표 축제인 국제 탈춤 축제라든지 안동 민속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오고 외국인들만 해도 4, 5만 명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의 하나로 안동국제 탈춤 축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안동은 하회마을, 봉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 등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또 유교 책판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편액이나 만인소 등이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금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우리 안동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해서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세계유산 등재를 유네스코가 해주는 것은 이런 세계적 유산의 귀중성을 생각해서 앞으로 보존을 잘해 가라 하는 당부가
첫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정을 받으면 홍보 효과를 일으켜서 문화관광 효과가 물론 있지요. 그러나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가장 큰 취지는 이러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지정해 줄 테니까 잘 보존해 가라, 이런 뜻이 많고, 여기에 더해서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면 세계적인 문화관광 분야라든지 문화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도 함께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런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공예 민속 분야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들은 차고 넘칩니다. 한옥, 한지, 한식, 한복 등 우리는 사한 스타일 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안동은 박물관, 전시관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박물관, 전시관을 지니고 있고요. 안동 시민들은 다양한 시민 문화 강좌나 문화 단체에 강의를 듣고 참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외지에서 온 분들은 안동 시민들이 이러한 시민 문화 강좌에 많이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는 걸 보고 상당히 놀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동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지요.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어디냐 하면은 동부동 일원하고 탈춤 축제장 지역이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아마 모르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지 싶어요. 그리고 도심에 이런 문화산업지원센터로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영상미디어 센터도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이 안동대학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력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이 분야로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건과 여러분들이 앞에서 본 이미 그 지정받은 이천이나 이런 도시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늦었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여건이 풍부하니까 우리가 뭐 가만히 있어도 지절로 지정되느냐?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노력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이미 이런 공예민속 창조도시의 대표적인 도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먼저 제시하는 도시가 미국의 산타페 도시입니다. 2005년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타페라는 말씀 좀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어느 회사의 자동차 이름이죠. 산타페. 우리 자동차에 이름을 붙일 때 이런 도시 이름을 많이 갖다 붙여요. 바로 그 자동차의 이름 산타페, 그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지금 제시되어 있네요. 어도비 양식의 건축물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요, 이런 전통적인 이런 공예 기술, 이런 걸 바탕으로 예술 분야의 직업인들, 갤러리, 이런 것이 상당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후 좀 더 말씀드리죠. 그 다음 이집트의 그 아스완, 공예 보석 세공 등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가나자와, 일본의 가나자와는요, 일본 여성들이 일본 내에서 제일 가보고 싶어하는 1순위 도시입니다.
저도 그 도시에 가보니까 아, 그럴만하다 하고 공감을 했어요. 공예박물관이나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이런 공예 민속 자산을 교육시키고 개발하는 열기가 대단합니다. 여기에 가나자와의 에도 시대의 전통 거리가 나와 있는데요. 이 거리는 참 일본의 그 다다미 방보다 더 깨끗하고요. 이 전통의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차서 금방 어느 곳에서 게이샤가 나타날 것 같아요. 한번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도시니까 기회가 될 때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하고 싶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공예민속 도시로 가장 먼저 2010년에 이천이 가입을 했는데요. 도자공예라든지 이런 공예를 통한 지역 축제 이런 것으로 가입되었는데 우리하고 여건을 비교해 볼 때 매우 우리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이 도예공업 중심으로만 지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도예공업인들의 협력체계가 공고하고요. 지자체와 협력체계가 공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런 도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잠깐만요. 지금 요 내용을 보시면요. 폭넓은 이런 창의산업의 종사자들이 많고요. 공예예술 분야의 전통과 독창성이 있고요. 국제적인 공예예술 박물관이 있고요. 아까 사진에 보셨습니다만 어도비 양식의 독특한 건축물이나 도시 경관이 있고요.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전시도 많습니다. 자, 아까 어도비 양식의 건축물이라 그랬는데요. 이 건조한 사막지대에 있다 보니까 건축 자재가 자연 사막의 모래가 많았죠. 그리고 뜨거운 태양열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래나 흙이 건축 소재로서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재, 여기 이 목재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보이죠. 이런 목재와 이런 진흙을 만들어서 이런 쉽게 말해서 진흙집입니다. 목재를 사용한 진흙집.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이 도시의 건축물의 색깔이나 건축 양식에서 이런 어도비 양식을 준수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 박물관의 모습도 진흙으로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건물의 모습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어도비 양식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건조한 지역이라서 하늘의 색깔이 아주 파랗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늘 색깔과 이런 주황색의 어도비 건축물들이 그 도시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모습을 보고 싶어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디언의 이런 여기 도자기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아주 독특한 문양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런 독창적인 공예품들이 또는 인디언의 여러 가지 민속들이 이 도시에 생명력을 창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공항도 100km나 떨어져 있는 인구 7만 명의 작은 도시인데도 대학이 4군데, 출판사, 대형 박물관, 갤러리, 특히 갤러리가 250개가 있죠. 그리고 뉴욕이나 LA 다음에 국제공예예술시장이 되어서 34개국의 95명의 예술가들이 이 인구 7만 명의 작은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 2, 3만 명이 이 도시를 방문해서 7만 정도 도시 인구에 이렇게 3분의 1의 방문객들이 몰려서 도시의 집경력을 높여주고 있어요.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특히 우리 경북 북부도 지금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주 인구 늘리기에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사실 정주 인구를 늘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을 옮기는 때는 직장이나 교육이나 여러 문제가 관련되어 있고 또 그렇다고 좀 출생 인구를 많이 늘린다는 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데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런 집경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그 도시에 와서 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2, 3일 거기에 머물면서 돈도 쓰고 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방문객들을 모으는 노력이 훨씬 더 정주 인구를 불리는 것보다는 몇 배나 쉽다. 그래서 저는 도시나 지역의 집객 발전을 깊이 연구하고 있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창조도시는 우리 안동에서 이런 집객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중적으로 일본의 가나자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가나자와는 요 지도상에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동해 건너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나자와 근처에 공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직항로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나자와에는 어떠한 공예민속 분야의 잠재력이 있고 어떻게 노력하느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구가 한 45만 명 정도의 휴먼 스케일, 아주 그 도시가 편안하게 그 도시 스스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행복도시의 규모를 갖추고 있고요. 전통 공예의 가치를 현대적인 기술과 잘 조화시켜서 살려가고 있는데 이 그림을 얼핏 보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금을 아주 그 현대적인 기술로 정말 얇은 아주 얇은 그런 종이장처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공예품에 입혀서 독특한 공예품을 개발하고 있고 이러한 전통 공예나 민속을 신세대에게 전하는 교육을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소개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이 가나자와는 우리 안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즉 가나자와에는 일본 최고의 탈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최고의 하회 별신굿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그 탈춤 축제 때 깊은 교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탈춤은 노가면이라는 그 가면을 쓰고 가면 춤을 추는 것인데요. 아주 그 조용하고 느릿느릿한 춤입니다. 안동에서도 몇 번 와서 췄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자와에서는요, 이 초등학생부터 이 노가면 춤을 가르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글로벌 탈춤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탈춤 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우리 안동 시민들이 사랑하지 않는 탈춤을 외부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런 교육에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나자와는 이런 금박공예, 지금 여기 보시죠. 금박공예 외에도 이런 독특한 문양의 자수나 염색이 발달되어 있고요. 구탄이야끼 도자기가 발달해 있는데 저도 이 도자기를 봤는데 아주 그 색깔이나 문양이 독특합니다. 우리 한국의 도예 기술을 갖고 가서 일본은 지방마다 또 나름대로 독특한 이런 도자기 생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금박이나 자수나 도자기나 이런 생산 과정에서 그 장인들의 기능과 감성을 하이테크 기술과 결합시켜서 문화적 부가가치를 아주 높여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금박 공예가 사람 손으로 금을 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첨단 기술로 아주 얇게 금을 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장인들의 그런 장인 정신과 결합해서 정말 그 사고 싶은 탐나는 가나자와에만 가야 살 수 있는 금박 공예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 가나 비슷비슷한 관광 상품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산업들을 소프트웨어 디자인 산업으로 또 발전시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스스로 그 기업의 동력을 창출하고 산업의 어떤 연관 구조를 서로 협력 체계를 갖추고 부러운 그 지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나자와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길게 하고 있는데요. 금박이나 비단 염색 등 22가지의 전통 공예가 일본의 공예 문화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가나자와 이런 공예나 이런 민속은 오랜 일본의 천년 고도 교토의 왕실과 귀족들과 시민들의 공예품을 제공해주는 오랜 그런 전통을 가지면서 더욱더 발전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예술 공예대회를 개최하고 해외 시장의 진출을 도모하고 또 개발도상국의 지원이라는 국제적인 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공예와 현대 산업과 신기술 간의 연계 강좌라든지 연계를 참 강화한다든지 신상품 개발을 위한 지자체의 행재정적인 지원도 활발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나자와에서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점은 이 가나자와에는 이 두부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사실 이 두부는 우리 한국에서 일본이 가지고 가서 일본에서는 도우라고 하는데요. 이 두부 요리가 아주 발전된 곳이 가나자와고요. 독특한 두부를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두부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두부를 만드는 기계를 또 개발해 가지고 일본의 가장 발달한 두부 제조 공업이 발달해서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만한 점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했습니다만 그래서 시민들은 어릴 때부터 그 지역의 문화, 공예 이런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그 문화 생활에 이용하고 자긍심을 갖고 이런 것을 문화와 결부시키고 경제와 연결시켜서 창의 경제를 탄생시키면서 그 도시 내의 지방자치단체, 공예기관, 기업, 시민들이 창의도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일찍부터 노력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본 여러 도시들의 그 노력한 점을 우리가 보면서 공통점으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무엇인지 한번 뽑아봤어요. 첫째, 이러한 도시에 가입하는 것은 도시 규모가 크냐 작으냐 관계가 그리 없습니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지역의 창조성이 얼마냐, 또 그 분야, 예를 들면 공예 민속 분야에서 그 지역이 대표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지역의 창립산업과 관련된 인력이나 관련 산업에 대한 지자체의 계획, 제도, 그리고 지원 인프라, 그 지역 주민들의 정주 환경 이런 데 대해서 그 계획이 잘 세워져 있느냐, 그리고 지자체, 특히 단체장에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그 지역의 자치적인 추진 협력 체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까지 이 노력들을 많이 해야 했는데요. 그 앞으로 창조도시에 우리 안동이 가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가지의 필수적인 요소를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다. 첫째,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또는 문화적인 자원에 대해서 이 창조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겠다. 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안동에 철도 노선이 KTX 노선으로 바뀌면서 직선화되면서 앞으로 안동역이 서쪽에 터미널로 곧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곧 기존의 안동 역사는 이제 그 역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도심에 남은 철도 부지, 그리고 안동역, 안동 역사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확 걷어내고 공원을 만든다, 아파트를 짓는다, 뭐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이런 자산을 잘 그대로 보존하면서 활용해서 거기에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그런 곳으로 만들 수는 없는지, 즉 창조적 사고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불필요하다, 이거 거추장스럽다, 이런 것조차도 한 번 더 역발상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일일이 사례를 다 못 들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던에 가보면 테임즈 강가에 옛날에 화력 발전을 하던 큰 그 발전소가 있어요. 데이트 모던 그 화력 발전소가 있었는데, 화력 발전이 요즘은 이제 가스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면서 이것이 필요 없어졌어요. 런던에서. 그렇다고 런던에서 그 화력 발전소를, 템즈 강가에 높은 화력 발전소를 금방 뜯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 화력 발전소를 갤러리로 바꿨어요. 그래서 일반 갤러리에서 전시할 수 없는 대형 전시물을 그 화력 발전소의 커다란 그 전기 터빈이 있던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에 전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화력 발전소의 다양한 공간의 특징을 살려서 갤러리를 잘 만들어서 그 화력 발전소가 갤러리로 바뀌면서 1년에 그 갤러리를 구경하러 5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창조도시 분야에서 기존이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을 재활용해서 집객력을 높이는 그런 대명사로 데이트 모던 효과란 말까지 씁니다. 혹시 런던 가시면 꼭 템즈 강가에 이 데이트 모던 갤러리를 가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철광업이 발달했던 도시에서 그 철광업이 쇠퇴되면서 그 철광업을 생산하던 공장들을 그대로 살려서 예술인과 그 지역 대학과 협력해서 거기에서 영화인들이 와서 영화를 만든다든지, 예술가들이 거기 와서 자기 분야의 예술품을 만든다든지, 이래서 유명한 창조산업의 메카가 된 그런 도시들도 있고요. 좀 재미난 것은요, 가스가 도시에 공급이 되다가
이런 그 도시에서 이 가스 공급이 필요 없이 전력 공급으로 에너지 산업이 바뀌면서 그 도시에서 아주 커다란 가스 탱크를 어떻게 할까? 저 커다란 원통형의 가스 탱크를 뜯어버려서 고철상에 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가스 탱크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물을 채워서 스쿠버 다이빙 연습장을 만들어서 많은 연습생들이 몰려오게 한다든지, 또 어떤 도시는 그 가스통을 그대로 살려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이용한 갤러리를 만들어서 빛과 음향이 거기에서 효과적으로 전시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갤러리로 만든 곳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안동에서 너무나 많은 기존의 안동의 문화자산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안동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에서는 이런 자산을 충분히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가, 시민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고들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창조산업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우리 지역에서는 창조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터 플랜이 중요합니다. 추진 협력 체계가 중요합니다. 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단체장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러한 유네스코 공예민속 창조도시를 우리가 가입하도록 노력을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꼭 가입이 되지 않더라도 좋다. 우리가 그러한 가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동안 우리 안동은 더욱더 활기찬 문화, 활기찬 거리, 이런 안동이 되고 다양한 문화 여가 시설이 늘어나서 시민들의 문화 복지가 향상되고 우리 안동이 좀 더 다양성과 개방성, 포용성, 혁신성, 이러한 생각과 자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꼭 공예민속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이러한 창조도시로 나아가면서 우리 안동의 많은 그 집경력을 높여서 우리 안동이 좀 더 살기 좋아지고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도시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문화 관광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께 창조도시에 대한 동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 모두가 창조 안동의 주인공이다 하는 마음으로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창조 안동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